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습니다. 증선위에서 어제 최종적으로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부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왈가왈부 의견이 엇갈렸지만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고의 분식의 흔적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이슈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또한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민감하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경제 뉴스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관점을 틀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이슈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자체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마치 주식시장의 나비 효과와 같은 현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비 효과. 왠지 그 나비 효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나비 효과라는 용어 자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저기 중국에 태풍이 분다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비 효과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지금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 보름 정도 거래 정지되고 최종 판단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래 정지 기간이 1년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요 분식회계 이슈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움직이거나 또는 그 거래 정지 또는 상장 폐지 요 이슈만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게 매우 민감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 미국의 앨런 분식 회계 사건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2001년에 앨런 회사가 미국의 그 에너지 관련한 기업으로서 엄청난 회사였죠. 미국의 기업 순위 7위에 있었던 엄청난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고 이게 발각되면서 앨런 당시 CEO가 징역 24년형. 와, 엄청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분식회계가 발각되었다면 요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증권가 메신저로 이렇게 도는 얘기 중에 한국거래소가 몇 년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제발 상장해 달라 그런 뉘앙스의 쪽지가 돌기도 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어떤 결말이 났다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해요. 이거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이슈입니다. 자, 어쨌거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수 관련 ETF나 인덱스 펀드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거래 정지로 인해서 트래킹 에러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만약에 거래 재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트래킹 에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를 많이 담은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악화가 불가피하겠죠.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8만 명의 소액 주주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어제 장 후반에 주가가 분봉에서 확 쉬었다가 확 꺼진 그 순간이 있었어요. 이때 아마 소액 주주가 더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소액 주주분들 상장 폐지 심사 결정 전까지 노심초사 불안한 그런 마음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장 폐지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게 되죠. 뭐 과거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이슈들 보게 되면은 거래 정지 기간 길게 이어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리무중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 폐지가 되든 안 되든 가장 큰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미 그 전부터 해가지고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장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증선이 최종 심사 전에 속속 결정적인 증거들이 계속 유입이 됐어요. 뉴스로도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의 신뢰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주가에는 이게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장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과거에 그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중에 상장 폐지된 회사들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계장부를 믿을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거의 분식회계 혹은 주주들에게 뭐 어떤 홍보물 나눠줬는데도 뭐 거기에 있는 의리의리한 어떤 뭐 배, 뭐 구축물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없다더라. 예, 그러한 좀 뭐랄까 허황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 자체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크게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느냐, 증선위에서 그냥 묻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결국은 사필 규정입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요 반드시 바른 길로 다시 오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이게 문제가 됐을 문제입니다. 빨리 문제가 될 부분은 빨리 터뜨리는 게 낫죠. 자, 어쨌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되고 지금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나비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비 효과, 카오스 이론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했었죠. 미국에서 나비가 날깃하면 그 영향으로 중국에 태풍이 분다. 뭐 전혀 상관없는 듯한데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나비 효과 중에 첫 번째로 저는 순망치안이라는 사자성어를 끄집어서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통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회사가 어떤 경쟁 관계, 이게 사업상의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주식 대 주식으로서의 경쟁 관계로 생각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분식이 최종적으로 승인 나거나 발견되면 내 제약 바이오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망치한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입술이 무너지면은 이빨이 시리다 라는 사자성어죠. 왜냐하면요,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회계 분식 내지는 회계 의혹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뭐 재고자산의 과대평가라든가 뭐 매출의 과대평가, 여러가지 의혹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요, 제약 바이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재고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발견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장부상 과거에 있던 매출을 올해 매출로 떼어오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또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회계에 관련한 이슈가 제약 바이오에 계속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인 회계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뭐랄까 이제 입술이 사라진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서 언급드렸던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회계 이슈가 계속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경우에는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 나비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나비 효과 2, 두 번째로 판세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약 바이오 업종의 버블 논란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 열기를 뿜어냈고, 올해 1월까지가 그게 최종 불길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는 주가가 거의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가 반토막이 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했다. 그러한 증선위의 최종 결론이 있게 된 후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어떤 회계적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올해 초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긴 했지만 아직 버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적 이슈가 제약 바이오 업종에 계속 쏟아지게 된다면 이게 버블이 터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즉 투자 심리에, 제약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에 큰 쐐기를 박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그 대장주로서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군들의 지위가 이제는 대장에서 그 왕관을 내려놓을 때가 서서히 다가오는 게 아니냐.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이러한 나비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볼 부분은 영원한 대장주는 없다라는 주식시장의 진리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 화면상에 참고 사진으로 나비가 역동적으로 날아가는 사진을 한번 첨부해 봤습니다. 나비 효과, 날개짓 팔랑팔랑 했을 때 다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생뚱맞은 것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 나비 효과. 자, 그런데요, 나비 효과가 앞서 언급드린 데는 부정적인 영향만 이야기 드렸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 경영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뭐 합병, 분할, 뭐 상장, 장에 있는 계열사와 합병 등등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죠. 뭐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룹 지배권이 높아졌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가 깎이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뭐 이러한 일들, 뭐 일반 주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해가 갔겠죠. 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러한 과정을 분명히 눈에 나한테 손해인데 대주주 편에 표를 들어주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왜냐면 뭐 대기업이 잘 돼야 뭐 이게 또 경영 승계가 잘 돼야 주가에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셨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도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자,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외국인인데 포트폴리오 중에 대기업, 뭐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생뚱맞게 갑자기 어떤 회사랑 여기 가치도 없는 회사인데 거기랑 합병을 하더니 갑자기 기업을 분할을 해요. 또 몇 개월 뒤에는. 그리고는 또 갑자기 뭐 어떤 값어치도 없는 장외 회사랑 합병을 하고,
이러한 그 합종 연행이 반복됐는데 이 과정에서 봤더니 내 지분의 가치가 평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즉 경영승계에 따른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한번 그런 일을 데이고 나면 이 한국은 이런 경영승계에 전 국민이 찬성을 하고 손해보면서도 국민연금도 이렇게 개입을 하는데 내가 왜 투자를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회계적 이슈가 어떤 목적성이 뻔히 보였었기도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신뢰를 낮추고 할인하는, 디스카운트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마치 앞서 한번 언급드렸던 우리 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볼 때 회계장부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보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장부라든가 경영 투명성, 이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를 계기로 해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가 안착된다면, 자, 우리 한국 증시는 이 경영승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효과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대기업들 주식 중에 참 좋은데 주가가 정말 생뚱맞게 낮은 수준에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런 코리안 디스카운트, 왜냐, 이 참 좋은 참 좋은 회사, 이 그룹사 입장에서는 캐시가운이 이 회사가 언제 어떻게 이용당해서 평가절하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디스카운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 계산으로 판단을 했던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거래 중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갔다 보니 시장에 단기 중기적으로는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번 이슈가 한국 증시와 금융 시스템을 한층 성숙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면요, 자, 우리 증시 미래에는 한번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말이죠. 자, 오늘은 민감한 주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로 증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나비효과 3가지 요거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워낙 민감한 이슈인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 주주분이 8만 명에 이르고, 그리고 앞선 글 드릴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라이벌처럼 생각하는 제약 헬스케어 종목군들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단어라든가 표현을 많이 순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증시 토크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뉘앙스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힘내시기 바라면서 이 고비가 미래 우리나라 증시에 오히려 큰 도약의 계기가 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서요. 자,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